뇌과학은 1990년대 초 시작된 역사가 아주 짧은 학문입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가 인터넷망으로 이어진 현대 시대의 집단지성은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30년도 안 되는 이 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고 있죠. 뇌과학의 발달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들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려줬고, 뉴런과 시냅스의 전기작용이 생각을 만들어내거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증명해줬습니다. 우리가 영혼 또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는 몇 가지 화학물질과 전기신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015년에 와선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슬프거나 우울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다는 것이 자가공명 영상기법인 fMRI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통, 치통, 생리통 말고도 슬프고 우울할 때 개보린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식물과 동물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감정이 있으며 지능이 있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좀 나은 점이라곤 드뇌피질이 더 발달하여 지능이 조금 낮다는 것 뿐입니다. 뇌과학은 인류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것 뿐이었습니다. 둘째, 인간도 언제든 인간보다 지능이 높은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가 돼지, 소, 닭 같은 가축들에게 했던 일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명이라도 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그들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기는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IBM의 왓슨이 쟁쟁한 퀴즈 챔피언들을 꺾고 압도적인 우승을 하고, 흔히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영상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인공지능에 익숙해져 가고 있죠. 이 외에도 인공지능은 뉴스 기사를 작성하고 환자들을 진단하는가 하면 직접 판사가 되어 재판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작도 하고 있죠. 오페라 음악을 작곡하고 파리 양식의 그림을 그리며 소설을 쓰는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많이 부족한 수준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그림이라던가 인공지능 작곡을 검색해보면 정말로 무서운 현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는 최초로 인권을 획득하고 UN 연설에 참여하기까지 했죠. 물론 AI가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욕구와 지능을 갖추는 것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발맞춰 인류는 국제적 회의에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고, 컴퓨터와 뇌를 직접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인간이 인공지능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수해진 미래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일조차 인공지능보다 잘할 수 없을 때, 직업을 가질 수 없거나 가질 필요가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뭔가 열심히 하면 성취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며 부러워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생의 4분의 1을 직업을 갖기 위해 낭비하며 나머지 4분의 3은 대부분 노동을 하는 데 사용했다며 마치 미개한 원시부족 생활을 말하듯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모든 행동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인류를 살려두는 것보다 없애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다. 인류를 멸종시켜야 한다. 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지금까지 장구한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며
발명이라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현상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더라도 삶은 너무 버겁고 복잡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생각하기를 멈춘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판매량 순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인기 차트를 들으며 도대체 왜 추천해 준 건지도 모르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잃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생각하기를 멈췄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되찾길 바라며 지금까지 유익보스였습니다.